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와 속임수. 호시나카 젠시의 최후 1184년 2월 겐페이 전투의 기출을 결정짓는 승부의 갈림길이었던 이치노타니 전투는 사카오토시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미나모토 요시전의 기습에 의하여 미나모토시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다이라가 측의 사무라이 대장으로서 야마노테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호시나카 젠시는 아무리 배색이 짙어오고 있다 해도 벌써부터 손을 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버티며 미나모토시 지역의 무사인 이노마타 노리체나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힘이 장사의 무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직접 힘을 겨뤄본 결과 젠시 쪽이 힘이 더 센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리체나를 제압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듯한 바로 그때 죽음에 몰린 노리체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대에게 말을 걸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이 지금 내 목을 친다 해도 사람들이 내 목이 누구의 목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니 그대의 공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오. 내가 내 이름을 밝힐 수 있도록 잠시만 말미를 주시오. 젠시가 대받아치며 아니 무슨 소리요? 하고 말하자 상대방은 우선 내 이름을 걸고 말하겠소. 나는 무사시 지방 사람 이노마타 곤페이로쿠 노리체나라는 사람으로 우리 주군인 요리토모 전하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하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때가 그의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이 전투는 곧 우리 측인 미나모토시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오. 지금 당신 나를 친다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응급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오.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응급을 내려주는 주군이 있기 때문인데 당신의 주군이 패하고 말면 당신이 아무리 잘 싸웠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은 일개 패잔병에 불과하게 될 것이오. 만일 당신이 지금 나를 도와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요리모토 전하께 잘 말씀드려서 당신 친족이 수십 명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부양해 주겠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어느 쪽을 택하겠소? 패배 직전인 노리체나가 이 자기소개는 최대한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지만 지금 당장 목이 비어져 나갈 판국에 이런 정도의 변설을 막힘없이 술술 늘어놓을 수 있는 담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맞붙어 싸우다가 밑에 깔려 죽는 주제에 상대방을 패잔병 운운하는 말에 정직하기 짝이 없는 호시나카 젠시는 응급결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호시나카 젠시라는 사람으로 원래 다이라가 일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무라이가 된 사람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일문이라는 일족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 자들까지 일문에 해당하지만 일족의 인원수가 증가해 감에 따라 혈통이 멀어진 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다른 가문에 봉사하는 사무라이로 격화되곤 한다. 호시나카 젠시도 본래 일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가문을 섬기는 사무라이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젠시는 그런 불우한 의식이 이런 미묘한 시기에 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었고 그것은 노리체나로 하여금 그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젠시님은 유명한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다. 나는 아이들이 많아서 20명도 넘는데 당신 주군께서는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다 돌봐주실 수 있겠는가?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을 어찌 도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8만 대보살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오. 이리하여 그들 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었고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질척한 논두렁 위에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노리체나의 친척 무사인 히토미 시로가 달려오고 있었다. 젠시로서는 새로 나타난 적인 히토미 시로에게 신경을 쓰며 노리체나에게 등을 보이게 된 순간 노리체나는 불시에 젠시의 등 뒤로 그의 목을 칼로 쳐 눈바닥에 날려버렸다.
노리천하의 변산은 자신이 젠시의 밑에 깔려 있을 적부터 목숨을 부지해 보고자 입에 나오는 대로 시끄렸던 흑풍에 불과했던 것이고 본래 젠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8만 대보살까지 정인으로 내세우며 한 약속 따위는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파기해버렸던 것이다. 공명의 다툼. 노리천하는 우군인 히토미 시로가 가까이 다가오기 직전에 젠시의 목을 쳐버렸다. 너무 가까이 다가온 다음에 목을 쳤다면 히토미 시로를 제치고 혼자서 공원을 독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노리천하는 젠시의 목을 친 다음 그의 목을 자신의 큰 칼로 찍어 하늘 높이 지켜 올리며 목청껏 소리쳐 말했다. 그 유명한 다이라가의 사무라이 고시나카 젠시의 목을 나 노리천하가 쳐버렸도다. 여러분 모두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히토미 시로의 부하들 뿐이었기 때문에 노리천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노리천하의 아우성은 아무런 반향을 얻을 수 없었고 젠시의 수급은 히토미 시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열혈 단신이었던 노리천하로서는 많은 가시는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히토미 시로에게 협공을 받으면 이에 대응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리천하는 젠시의 힘에 밀려 죽을 뻔한 상황을 속임수로 면면하고 그의 목까지 쳐서 얻어냈지만 그의 친족인 무사 히토미 시로에게 그 수급을 가로채게 된 것이다. 단 한 조각의 인위도 찾아볼 수 없는 실로 무시무시한 전쟁터의 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히토미 시로에게 적의 수급을 탈취당할 때 노리천하는 남몰래 젠시 수급으로부터 왼쪽 귀를 잘라 간직하고 있었다. 전투가 끝나고 농공 행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히토미 시로는 젠시의 수급을 내놓으며 자신의 공헌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때 노리천하가 나서며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 공은 내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자 지금 그 수급은 히토미 시로가 가지고 있는 마당에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묻자 노리천하는 그 수급의 왼쪽 귀가 없을 것입니다. 본래 그 수급은 내가 그의 목을 잘라 얻어낸 것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상황 끝에 히토미 시로가 탈취해 간 것입니다. 당시 나는 후에 증거로 삼기 위해 그 수급의 왼쪽 귀를 잘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며 감춰두었던 젠시의 왼쪽 귀를 제시하였다. 그 귀를 그 수급에 맞춰보니 진짜 그 수급에 맞는 귀였다. 그런 결과 그 공은 노리천하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야말로 공명을 다투는 무사들의 집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3. 전투의 실상과 허상. 상기와 같은 이야기에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연하게나마 무사도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뜻밖이라는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고려의 전투는 근래의 기계화된 전쟁과 달리 무사도 정신의 충실한 무사들이 정정당당하게 힘을 겨루는 유장하고도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의 전쟁을 주제로 만들어진 군담 소설들을 읽어보면 고대나 중세의 전투는 반드시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사도 정신에 의한 아름다운 전투라는 것은 과연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무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에 있어서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전개에 대하여 정직하게 일정한 규칙이나 예의를 지키며 싸웠을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노리천하와 같이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공명을 위해서는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기반하는 자세를 감추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는 일본 고려의 전투 즉 정근대의 싸움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현실의 전장에서 무사들은 무엇을 생각하였고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고시나카 젠시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는 헤이키 이야기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인물상으로는 이야기책답게 노리천하의 꼬드김을 거부하고 연하게 그를 쳐버리는 젠시 쪽이 훨씬 더 보기에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상승하는 적에게 둘러싸여 도망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젠시는 비겁하게도 죽일 수 있었던 적에게 항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노리천하와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봐도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아마도 헤이케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진실을 속임수로 잘 꼬드겨서 목을 잘라내고 다시금 히토미 지로와의 공명전탈전에서 지혜롭게 또 빼앗겼던 수급을 되찾아냄으로써 훈공을 얻어낸 노리천하의 지략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나치놀이.